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잡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져 보려고. 반갑습니다. 조은이님. 네. 네, 오늘 매우 착잡한 거.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약간 기쁜 소식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마치 제가 이제 마음이 다 풀렸나? 그럼 막 지금 막 또 갑자기 막 옹호를 하나?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늘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한다 더 세게 때린다. 이렇게 완전 굴복시켜가지고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잠시도 저렇게 이렇게 요만큼의 선의도 이제 이렇게 봐주면 안 되는 집단입니다. 저 집단은. 그래서 저의 어떤 오늘 전략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 포기를 확정했다.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청와대 오찬을 7월 1일 날로 이제 확정을 했다라고 했고.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이제 폭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이 짤을 만들었다니까요. 몇 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완수, 전당대회까지 할 것들 총정리를 하고 어떻게 한다? 우린 더 세게 때린다. 안 봐줘요. 봐줄 생각 없어. 돌아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지율이 깡패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말을 안 듣느냐? 일단은 그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네. 시간 끌다가 이제 바닥 되니까 했다. 배고파서 왔지? 여러분 근데 제 약간 성대모사 약간 소소하게 약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약간 어떤 커뮤니티들 내에서 이렇게 저 어제 방송 중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부분을 좀 바로 잡고 저는 이제 팩트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바로 잡고 몇 가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질고만. 그래서 이제 진짜 성대모사 진짜 똑같아요. 내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 제가 어저께 이제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았다. 글 쓰면 이제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 당대표 시절 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거냐면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 주변이 많이 주변도 아니고 저랑 가장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분, 반드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실이나 어디서, 왜냐면 저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저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전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근데 사실 저번에도 그렇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방송은 약간 저희 취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우리 방송은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략 한 3만 뷰? 이렇게 3만 뷰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 3만 뷰 정도 나오면 제 글은 한 116만 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 글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냐면 당직자 방에 캡처를 해서 돌리더라고요. 제 글들을. 당직자 방, 아니면 어느 이제 민주당의 어떤 텔레그램 방, 이런 데다가 계속 제 글 이렇게 막 올리더라고. 제가 이제 이번에 검찰개혁, 검찰 인사 끝내고 제가 이제 어떤 글들을 이제 주로 올렸냐면, 제가 엄청 후드를 팼죠. 이런 것들. 이 언제 했는 거냐면, 1월 달이었어, 1월 달.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반년 정도, 그러니까, 탄핵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 탄핵해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 송치 왜 빼냐고, 왜 빼냐.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당직자 방에서 돌려보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짧은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X글 놀렸잖아요. 그걸 이제 글로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글이 조금 되게 날카로운 성격,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막 정성호랑이 막 하고 막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
솔직히 좀 웃기도 하고 한데, 이제 글로 쓰면은 제가 조금 정말 이제 세게 때리기만 해가지고, 이제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애초부터 없었어야 될 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 첫 인사부터 왜 그랬냐, 그리고 세 번의 대통령 S 메시지는 낙제다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작년 뭐 그 7월? 막 이때부터 이제 막 거의 막 죽이듯이 잘라주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의 말을 반드시 들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가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 그냥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글내리라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 안 통하면 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글 내려달라.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되게 한번 화를 내서, 정 내리고 싶으면 대통령 직접 전화를 해도 안 내린다. 이렇게 제가 한번 확 질러버렸더니,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제 뭘 하든지 간에, 뭐 그랬고,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전화 온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글래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오인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자세하게 들으면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제 하나 더는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사실 너무 웃겨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제 막 청와대 어떤 분들은 막 청와대가 뭐 노영희 변호사 조성은한테 전화나 해야 되고 막 이런 막 글을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뭐 어떤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백혜룡 경정님 있잖아요. 백혜룡 경정님 제가 이제 그 백혜룡 경정님을 동부지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일요일 날 그 발표를 해놓고는 그날 이제 어떤 분한테 저한테 부랴부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밤 거의 12시에.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에 이제 그 파견 나간 것에 대해서 되게 분통이 있고 이거 이제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 백혜룡 경정님을 약간 설득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 이문정 검사장이랑 그 백혜룡 경정님이 되게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데 좀 이렇게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때 그 청와대 전화 받은 사람이 그분이랑 청와대 전화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허은하 비서관이랑 김남국 비서관. 근데 이제 나는 그 두 사람이 우습다 안 우습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김남국 의원이랑 전화했다. 그냥 허은하랑 전화했다. 뭐 허은하 비서관이랑 뭐 전화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청와대 BH에서 전화 왔다는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국정원장 뭐 전화 온 대통령 나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인 거지.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럼 그냥 지금 여기 지금 김 비서관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뭔가 어려움이 나네 이러면 되지. 아니 나는 무슨 솔직히 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려운 타입이 아니잖아요. 막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전화 왔답니다. 이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만약에 김용남이가 막 청와대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막 청와대 김용남한테 전화 받았다, 막 청와대에 대해서 막 전화 받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유튜버들한테 전화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대충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또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의문이도 있고 왜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약간 자기 포장이에요, 자기 포장. 무슨 청와대야. 아니 그러니까는 비서실이라는 것도 비서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충 친한 사람 전화시키거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답답한 여자 방송 보기 힘드네. 저는 저런 거는 좀 싫더라고요. 내 취향 아니야. 어디 갔지? 네. 아무튼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 기준은 약간 제 맘대로 해요.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막 뭐지 막 그 누구냐 뭐 이동영 그 부분이라는가 뭐 대통령을 전해봤어 뭐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면 뭐 그거는 뭐 내가 뭐 그렇게 막 자랑스러운 뽕이 찰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그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막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들 이에요. 맨날 그 뭐지 그 뭐냐 유튜브 패널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화 받았다고 나 청와대에서 막 그 글래리라고 왔잖아. 아니 뭐 청와대에서 전화 와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고맙다 했잖아.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 참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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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에피소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거 할 일도 아닐 뿐더러 제발 그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다. 뭐 청와대 전화 받아서 뭐 글을 올리라 내리라 했다.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선물을 챙겨줬다. 챙겨준 건 좀 짜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그거 다 자기 포장이에요. 자기 포장. 자기 포장이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오늘 또 하나 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지금 첫 번째는 우리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7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은 대다수의 분들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왜 지금 와서, 이제 엎드려 절 받기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푸나님 방송에서 제가 새날 나가가지고 질러버렸잖아요. 왜 청와대 초청 안 하냐. 그게 이제 쇼츠로 많이 돌았죠. 많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 여기 좀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되는 그걸 딱 틀어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원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이제 무슨 귀양 보낸 사람 같은 거예요. 전 그게 되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 이따위로 하면서 검찰개혁 말아먹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방송 그것도 한 2, 3주가 넘었죠? 3, 4주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된 것 같았고 한 3주 됐겠네. 한 3주 됐겠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문조털레유 하면서 그 세력들이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자기 제어가 안 되더라고. 자기 제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 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때 이제 김어준 총수랑 막 김어준 방송을 안 나가는다는 운동 막 김어준 방송에서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였냐면 장인수 기자가 그때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을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뭐 보이콧을 한다면서 막 이제 막 김어준 방송 안 나간다는 둥 한준호부터 시작해서 막 그 의원들이 막 그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게 너무 좀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기더라고.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뉴스공장의 고발 사주 사건으로 한 3번 나갔나? 3번 나갔나? 3번 나갔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고 어떤 거였냐면 그때 맨날 나와가지고 제가 막 그렇다고 제가 막 뉴스공장 막 나가고 싶어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이제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근데 막 김어준 총수에게 대한 막 그런 것들을 쓰길래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이 한 10몇만 명이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 싹 다 돌았더라고요. 다 베스트 글에 갔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맨날 후원금 채워달라. 뭐 공천해달라. 경선에서 이기게 해달라. 맨날 후원금 채워달라 하면서 막 절하고 맨날 얼굴 알리려고 나왔던 그 당사자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김어준 총수한테 뭐 후원금 받고 뭐 뽀찌 뜯겼나 이러면서 뽀찌 뜯겼냐고 막 그런 글을 썼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김어준 총수에 대한 막 그 옹호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유시민 장관이나 뭐 아무튼 그때 저는 막 이제 뭐 일방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걸 넘어서 이게 어떤 그 굉장히 불손한 목적이 있다 싶으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막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뭐라고 하고 막 뭐 안 참는 성격이죠. 안 참는 성격이니까 그때 그 김어준 총수 그 옹호글 썼을 때 그때도 막 불편하다는 식으로 막 전화 오고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그 유튜버에 나왔을 때도 막 왜 그런 걸 썼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나가는데 이제 그 조성은은 그 김어준을 옹호하는 글을 썼는데 왜 유튜버에 출연시키냐고. 그 유튜버에. 막 그런 막 댓글을 위해서 전화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안 나간다 했지. 그래서 되게, 그런 거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제가, 아니, 듣지 말든가.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 의견을 좀 나누겠다는데. 저 입틀막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하나가 있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전제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 방송을 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신격화한 사람들이 들으면은 사탄의 방송인 거예요. 사탄의 방송.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당대표 할 때 뭐 개딸이다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했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연임을 할 때도 막 70%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내란을 겪으면서 그 당 경선할 때도 89.9%에 가까운 이제 그 경선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에서 대통령을 넘어오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어떤 그 통제나 아니면은 여론의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까지 과정은 뭐 험난했다고 할지언정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뭐 수사받고 여기에 같이 몰입을 해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 어떤 뭐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이러면은 그 당원들이 사실 막 방탄하냐 이래도 막 그 사람을 그냥 끝장을 작사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반대파들을 이제 다 수박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알아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대한 과신이 있었던 것 같다. 당에 대한 과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수박이라고 했는 게 결국은 친문 세력이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친이낙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 민주당 안에 세력을 자신들이 이제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친문이든 이낙연은 다 제끼고 그냥 친문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것도 있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다음 대선 주자가 서야 됐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저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에게 저 정권을 탈환할 때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리고 중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대표 때 이제 뭐 피습당했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병문안 가고 또 이제 뭐 양산에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크게 이제 그런 밑에 어떤 물 밑에 있는 그 정서는 좀 있더라도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거기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댓글 다 보고 여론 파악하고 막 정성호랑이 뭐 이런 글을 쓸 정도로 밈에 하고 맨날 이제 틈만 나면 SNS를 보는 분이 문조털레이를 누구보다 잘 알겠죠.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막 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기사는 안 올렸는데 오늘도 X글에 또 이상한 글 올렸다가 창피를 당했어요.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찬대 그 시장한테 박찬대 뭐 당선인한테 뭐 보낸다고 백령도인가? 뭐 거기에 무슨 백사시 어떻게 돼서 11만 원 하는데 이런 걸 잘 좀 챙겨주시고 뭐 얼른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쓴 거예요. 그게 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지 그랬냐.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배삭시 공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X글이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이제 올렸던 글이다. 이래가지고 기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지금 벌어지는 유이재명의 저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요즘 밉게 보려고 해서 미운 건가 싶은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막 싸우지도 마세요. 막 하시면서 이렇게 막 그 왜 전쟁하듯이 싸우냐고 이러면서 그리고 가짜 그 뒤로 바로 나온 게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자신이 공격받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쌍방과실인데 그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자신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싸우지 말라 이런 뉘앙스가 좀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이거는 저희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건 정말 철저하게 제 개인적 의견인데 지금 영상 있나? 영상이 이거였나? 아무튼 저 얘기에서 저는 약간 그 예전에는 그 친문이라고 하거나 이제 그 소위 문조털레유가 사실 친문이라고 지칭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아이콘들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문조털레유가 그 친문이라고 옛날에 퉁쳤는데 지금은 이제 친문과 문조털레유는 같은 세력이지만 이게 조금 다른 게 이건 좀 더 개인을 특정을 했고 이게 친문 세력과 다르게 이제 문조털레유로 공격하는 건 굉장히 특정했고 굉장히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라라는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그 어떤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저 이제 쌍방과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막 그 말리는 듯한 저 제스처 안에는 약간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너 그때 과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뜨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전에 자기 본인이 당대표하고 그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전이 뭐예요? 거의 이제 그 사실 김용남 사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여론으로 안 밀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대등하게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친문 세력이 있네, 뭐 수박 있네 하면서 사실 일방적으로 압도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옹호 세력, 그 SNS 안에서 여기에서는 그 압도적으로 첩했는데 이번에 대등하게 싸우는 느낌이가 짜증이 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싸우지도 마십시오 이러는데 약간 내가 지금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 짜증나가 얼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쌍방과실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있었고요. 네, 요즘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도 바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제가 다른 비판 워낙 많이 했었던 거여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하면 제가 너무 말꼬리 잡고, 막 표정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전날의 발언 안에는, 이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팼었던 자신의 어떤 SNS나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거 다 어디 갔지? 왜 내가 이제 여론으로 밀리지? 심지어는 그 문조털레유나 친문 세력이, 저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쌍방과실인 거예요. 사실은 명백하게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쌍방과실 주장하는 그 얼굴의 짜증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이지 않다. 더 이상 온라인 여론은 내가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뭐가 또 묶였어. 그래서 저는 저 얼굴에 그 제가 얼굴 짜증 풀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그게 어디서 온 짜증인가 했는데 이제 그 압도적이지 않은 더 이상 자기의 옹호자와 그리고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친문 세력이라고 했던 그 문조털레유라고 했던 그 자신들이 멸칭을 만들어서 그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그러니까 명분도 문조털레유가 다 가지고 가. 그 다음에 개혁 이미지도 문조털레유가 다 가지고 가. 향수까지 불러일으켜. 그 전통적인 지지 기반층은 이쪽으로 다 이제 흘러가고 있어. 자신의 막 개딸이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민주당에서 메인 여론이 아닌 거에 대한 저 짜증으로 봤어요. 사실 저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한 번 더 할까요? 너 주워 먹으려고 왔지? 배신할 거지? 이렇게 했던 그거를 하고 순방가서 액색을 쓰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지고 막 모든 참모진들이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또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거잖아 사실은. 저런 기자회견 하려면 그 참모들이 상소를 올려서 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진짜 띠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짜증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또 알아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짜증을 그때 팍 눌러버려야겠다. 팍 눌러야지 우리한테 굴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사실 문조털레유 이거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문조털레 난 그 조가 전 조성은이라고 생각해요. 조국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문조털레유 중에서 제가 김어준 총수는 제가 방송하면서 봤고 조국 대표는 이번에 정말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번 평택 선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봤고 문재인 대통령 본 적 없고 유시민 장관 본 적 없고 아무튼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욕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진정의 파괴가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파괴를 하면서까지 과실했던 그 세력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나는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데 왜 이게 내가 지금 안 먹힐까? 내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얘기하는데 왜 안 먹힐까? 왜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정청래가 왜 사람들이 더 막 지지를 할까? 뭐 이런 표정이 막 뒤엉켜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정청래 당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개별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개별 국회의원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락 안에서 사실은 막 이제 막 뒤엉기다가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한 거죠.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지금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지금 갑자기 우리 화해하자. 우리 약수하자. 내가 지금, 저 보기 싫은 조성은이 나와가지고, 새날에 나와서 저렇게 질러버려가지고, 안 초대 안 하면 진짜 나쁜 놈 되고, 이랬는데, 초대해도 제 말 듣는 것 때문에 했고, 근데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해하자 우리 비긴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있어요. 이거 박수는 쳐줘야 돼. 그치만 지지율은 올리면 안 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 아쉬워요. 자꾸 찾죠. 그래서 지지율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때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인 이쪽인 거죠. 저 쓰레기들이 아니라. 저 쓰레기들 손 잡아봤자 아무도 극우들이건 보수건 아무도 쳐다도 안 모아주잖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신났거든요. 한동훈이랑 막 이제 막 친윤 그 의원들이랑 막 신났어 저쪽은. 이제 이재명 어떻게 끌어내니까 저쪽은 저기서 막 그러고 막 토론을 하는 중이에요. 저런 쓰레기들, 거기 못 끼는 쓰레기들 여기서 이렇게 강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 정박해서 이렇게 했는 거를, 이게 보물이다 하고 이렇게 주워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씻어 쓰는 것도 아니고, 씻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 밥 담아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때 우린 박수를 쳐줘야 된다. 왜? 어쨌든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막 티를, 이거 숨길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만 눈썰미가 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는 굉장히 잘 파악이 된다. 왜냐면 막 지금 특히나 다 이제 그 가능할 때. 근데 저는 지금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실 당원이나 당심이나 당의 여론이나 당의 어떤 그립은 본인이 이제 역대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하게 주었었잖아요, 사실은. 그 즐겼고, 즐기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놓아지는 과정을 지금 1년 차에 이게 놓아진다고 이게 못 견딘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자신이 이렇게 탁 지정했던 세자가 아니라 이제 그 귀양 보냈던 문조털레이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막 싫은 게 얼굴 막 티가 나더라고요. 티가 나더라. 티가 나서, 티가 난다. 그래서 변한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변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안 바뀌죠. 저도 캐릭터가 유지된 게 저는 20년? 근데, 저 나이에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은 한 자신이 거의 30 넘어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첫 번째,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초대를 했을까? 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푸나님은 초대를 예정을 했다,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7월 1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지원 할배는 왜 그래요? 이제 좀 물러나라고 충원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30대인 저도 박지원 대표님 말을 안 듣는데 80대이신 박지원 대표님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저한테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동형 님이 상하를 하실 분이 아니죠. 이게 한 방에 또 뒤집을 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실 지금 약간 미워 죽겠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미움이 애정으로 바꿔와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웠던 사람은 우리 방에 안 온다니까요. 저쪽 극우 갔다니까는. 지금 극우에서 저 극우 방송이랑 우리 방송은 결은 좀 달라요. 우리는 진영을 튼튼하게 해갖고 저 새끼들이 절대 다시 못 서게 이제 일단 집을 다시 튼튼하게 지어놓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 쓰레기 막 주스로 다니면 지지하면서 이렇게 못 주우러 다니게 해야 된다. 뭐 이러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막 자기 조상묘에 막 침 뱉고 막 조상묘에다가 막 못질하고 뭐 이 짓을 하면은 묶어서 때려야 된다라는 거 주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여유가 있어 보였던 때가 언제였냐면 2심 선거가 이제 무죄로 나고, 그리고 89.9%로 이제 이제 대통령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4월 말에서 그때,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그때는 가장 여유로워가지고, 막 이제 막 다 이렇게 베푸는 얼굴이더라고요. 약간 온화한 얼굴, 통합하자는 얼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여유로움이 없어졌다? 라는 거죠. 여유로움이 없어졌다? 라는 것이고, 문통 만난다는데 더 욕할 이유가 있나? 키키. 아니, 뭐, 욕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하라는 건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이랑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랑 밥을 안 먹어가지고 열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문조털레이오 하면서 모욕을 하고 김용남 옹호하고 막 이랬던 것들 지금 팔짱 끼고 지켜보게끔 했던 것들. 근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잠절하고 지금 오늘도 나와가지고 뭐 자기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유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전파시키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박수 칠 일은 아니죠. 이제 밥 좀 먹나 보네.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리둘룡 공기애님, MB보다 문재양 지분이 높다고 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방에 문죄인, 문재앙, 죄국, 뭐 이런 거, 이죄명 뭐 이런 것들은 차단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리둘 뭐 용공기에 이런 분들 차단이 됐어요. 소리새는 누구예요? 소리새가 안 보이는데? 소리새님은 지금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일단 안 보입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하나 더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에서 당당하게 어른으로서 가서 막 조언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북 관계 조언도 듣기 싫겠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참아야 돼. 들어. 옆에 한찬식 민정수석이 있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쵸? 저는 일주일 안에 그 경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리새가 어디 있어? 지방선거는 민주당에서 작전 잘못 짜서 망한 거고 다시 민주직량이 뭉쳐서 다시 잘 되게 노력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다들 반말을 하실까? 여러분 저도 그 목적이에요. 이럴수록 더 뭉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뭉치려고 안 했던 게 이제 지금 유이재명이어가지고 유이재명은 지금 살짝 이렇게 약간 주춤한 거지 이때 확 부러뜨리지 않으면은 지금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성은 님도 내일 다스베이다 실청할 거죠. 뭐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뭐 후기가 들려가지고 저 내일 들리고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약간 숨었다 약간 숨었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약간은 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두드를 패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지금 참다가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유이재명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유이재명이 막 설치고 돌아다닐 때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보고 눈을 감아줬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 눈 감아주고 대신 김민석을 욕했다니까요. 근데 김민석을 욕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어디서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났냐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순수하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발발된 이 반발들이다. 이거 남한테 이거 그 책임 묻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조국 대표나 이런 데 가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그런 유튜버한테 뭐 선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반발했었는데 사실 그 뭉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동영이라는 분이나 나 그분 사실 저는 사실 뉴스 공장 이런 것도 잘 안 보는데 그거까지 볼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뜨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찾아볼 생각도 없고 사실 이게 뭐 캡처된 거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아무튼 그분이 뭐 했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것들 거의 매일 보지 않을까요? 근데도 지금 방치를 해놨던 거지. 근데 김용남도 마찬가지. 지금 그랬는데 이제 사채업자 절대 막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했던 사람이 이제 그 대부업자 김용남에 대해서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쓰레기 같은 통합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기자회견이 3년타야. 3년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이거 팍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순수하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딴 데서 그 핑계거리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거 있죠. 돋구는 거지. 지금까지 참았는데 또 화를 돋구는 거는 유이재명 분들이 돋구고 있고 이걸 안 참겠다고 확 이제 화를 내야 되겠다. 이쯤이면 화를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제가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미워졌다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거를 왜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청와대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어른인 거를 확인을 시켜야지. 여기가 내가 근무했던 그 청와대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억지로라도 어쨌든 모셔가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보기 싫으니까 밥 드시지 마세요. 이럴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대표 선거 때 이제 권력을 하나 그리고 위상을 하나 되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피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더 싫을 텐데.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쇼라도 하긴 해야죠. 그쵸? 근데 이 쇼가 지금 쇼라고 보이는 게 그 주변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됐다. 지금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뭐 하나 해결된 건 없는데 일단은 손은 내민 거 맞잖아요.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우리 화해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쨌든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렇게 손을 다 내민 거 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말이 틀렸나요? 윤석열 때 문재인 때 코스피 9천 가봤나요? 코스피 저 주식 안 해요. 여러분 저 주식 안 하니까 코스피 아주 올라간 건 좋은데 그럼 뭐 그걸로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는 검찰개혁이 메인인 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방으로 가시라고. 리딩방 가셔서 그 소리를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죄송한데 주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내가 막 삼전 하이닉스 5만 원 들어갔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안 만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주식 재미 보셨나요? 박수. 진짜. 그래도 좀은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방에서 코스피 이거 박수는 치는데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개혁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워딩은 주식 리딩방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쨌든 자꾸 문재인 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상징인 거죠.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뿌리랑 헤어질 수 없다. 이제 그 안정적으로 4년을 임기를 잘 마치려고 하면 여기와 헤어지면은 큰일 난다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이 주제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지.